안녕하세요. 조응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대비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실제로 도면을 그리는 방법, 우리 그걸 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보통 도법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면도법, 또 투상도법이라고 해서 입체도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투시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이제 손으로 직접 도면을 그리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죠? 대부분 뭐로 그린다고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평면도법, 입체도법, 그 다음에 이제 투시도법, 요 세 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다. 오늘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면 8문제 도면에 제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전 시간에 배웠던 것에서 보통 4개, 오늘 배우는 거에서 뭐 4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데요. 자, 도면을 그리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한 어떤 디자인을 뭐 시공을 하든 나에게 의뢰했던 의뢰인이든 제3자에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디자인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시공을 해야 할 때 그걸 내 생각대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죠? 내 생각을 잘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그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평면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면으로 그리는 거, 위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 뭐 도면 뭐 방 구성 같은 거 이렇게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도면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평면도법입니다. 평면도법. 평면도법이라는 게 뭐예요? 평면에서 그려낸. 그래서 이건 보통 2D라고 보시면 되겠죠. 2D. 그러니까 평면입니다. 평면. 평면상에다가. 그 다음에 입체도법은 3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체. 그 다음에 투시도법은 뭐냐?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 그래서 왜 이렇게 되죠? 평면도법보다는 입체도법이 훨씬 더 전달이 더 정확하게 되겠죠. 또 입체도법보다는 투시도법이 훨씬 더 공간이 더 잘 표시가 되니까 잘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이렇게 도면을 그릴 때 간단한 것들은 평면도법만 그리지만 돈을 좀 많이 큰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이럴 때는 시공이 들어가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획 단계에서 이러한 평면도도 그리고 입체도도 그리고 또 이 투시도도 다 그립니다. 그래서 또 그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 뭐 3D Max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실제 그 건물을 이렇게 모양을 스티로폼 같은 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3D를 가지고 실제 완성된 이러한 모형들을 컴퓨터 안에서 다 묘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다?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렇게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보통 2차, 3차, 4차 이러한 도면들이 있는데 2차의 목적의 도면을 평면의 도면을 그리는 방법, 바로 평면도법. 그 다음에 입체도법, 입체적인 도면을 그리는 방법, 이게 입체도법. 투시도법, 원근감을 줌으로 공간감을 주기 위한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평면도법은 말 그대로 평면도법이라고 하며 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도형을 기하학적으로 점선면 이거죠. 점선면 기하학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선분이나 각을 등분하거나 정다각형과 같은 평면 도형을 평면상에 정확하게 그려내는 방법을 평면도법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교재 보게 되면은 뭐 선분의 2등분, 직선의 n등분, 직각의 3등분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평면도를 그리는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도면을 배울 때 처음에 이제 도법을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분의 2등분은 뭐냐? 이렇게 선분이 있어요. A라는 애와 B라는 A의 선분이 있는데 얘와 얘의 2등분해라. 이거를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
그냥 자대고 그냥 가운데로 하면 되는 건데 자로 하는 게 아니라 콤파스를 가지고 여기다 딱 잡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긋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긋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긋고 여기다 하나 긋고 그래서 여기 위아래 만나는 점을 연결하면 2등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려보면 2등분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선분의 2등분. 이게 뭐냐? 선분을 2등분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선분의 2등분의 보기 중에서 선분의 2등분에 속하지 않는 거는 또는 선분 2등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어떤 또는 순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거나 또는 요 그림을 그려놓고 다음 이것은 어떤 평면도법이냐 1번 선분의 2등분 2번 직선의 n등분 3번 직각의 3등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이걸 보고 선분의 2등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저도 안 한 지 꽤 돼서 사실 가리키고는 있지만 그 도법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까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문제 정말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도면 그리는 방법을 다 설명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또 제가 설명한 방식과 시험 문제에서 설명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책에다 이렇게 쓰는 내용을 안 적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자꾸 암기하려고 그러고 이 부분에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림 모양과 제목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 평면도법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면도법보다는 이제 우리 투상도법이라 그래서 입체도법에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평면보다는 실제 입체로 도면을 그렸을 때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그죠?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입체 모양의 도형의 위치 형상을 평면상에다가 입체 모양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으로서 보통 정투상도, 사투상도, 투시도 이런 게 있어요. 입체도법 안에 투시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투상과 사투상 요 두 가지로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투상. 자, 정투상이라는 것에는요, 일각법과, 책에 지금 이각법이라서 여기 제가 잘못, 이각법이 아니고 몇 각법? 삼각법입니다. 아셨죠? 이건 오타입니다. 자, 정투상에, 이 부분은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정투상에서는 일각법과 삼각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자, 일각법과 삼각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각법과 삼각법을 나누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일각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각, 여기는 삼각, 여기는 사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을 갖는 이런 입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요 1사분면, 요 1사분면 안에 자,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이에요. 화면에 자, 이렇게 하면 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이렇게 치면 되겠죠? 네. 자, 여기 일사분면에 어떠한 물체를 딱 갖다 놓으면 이제 이게 일각법이고요. 요 삼각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으면 뭐가 됩니까? 삼각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되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일각법이라는 것은 자, 일각법이라는 것, 특히 이 도형에 이런 도형이 있으면 정투상이라는 것은 입체죠, 입체. 이 자체가 입체 모양이죠, 그죠? 입체가 되려면 여기 뭐 이렇게 각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입체에 여러 가지 그 정투상이 입체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걸 정명도라고 합니다. 정면도.
그 다음에 우측에서 바라보는 이쪽을 우측명도, 좌측에서 바라보는 쪽을 좌측명도,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보는 건 우리가 얘기했던 평면도겠죠? 평면도. 그 다음에 아래에서 바라보는 건 저명도, 저명도. 뒤에서 바라보는 건 뭐라 그래요? 배면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도면, 바라보는 각이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일각 안에서, 일각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보통 화면 뒤에 있는 게 화면인데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되죠. 눈으로. 자, 일각법 같은 경우는 교재 보시면, 자, 일각법은 어느 나라에서 주로 사용한 것이냐? 그러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개발하고 사용되었고, 보통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선박이나 이런 토목 쪽, 그러니까 건축은 집 짓는 거고요. 토목은 뭐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걸 토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목이나 선박 제도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일각법이고요. 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면 방식은 제3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각법의 순서는 그리고 눈, 물체, 투상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요 뒤에 있는 애를 이제 투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애들마다 또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요 앞에서 그러면은 눈,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물체, 그다음에 투상면. 요런 식으로 일각법은 보게 되는 것이고, 삼각법은 반대로 우리 삼각법도 보시면은 삼각법은 저쪽에서 보는 거예요. 저쪽에 뒤쪽에서. 그래서 눈, 투상면, 물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각법은 여기서 눈, 물체, 투상면으로 보는 거고, 삼각법은 저 바깥에서 눈, 투상면, 물체 이런 순서로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와 얘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일각법과 이각법은, 아니, 삼각법은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각법은, 자, 삼각법은, 자, 이런 도면이 있으면 이게 정면. 정면에서 보는 건 정면도, 평면도, 저면도, 우측, 좌측, 배면도. 자, 배면도는 일각법이나 삼각법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각법은 평면도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고, 저면도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바라보는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측면도가 일각법은 좌측에 있고, 우측면도의 자리에 좌측면도. 이렇게 해서 일각법과 이각법은 서로 반대되는 이러한 도면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일각법과 삼각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크게는 없고요. 그냥 일각법은 영국, 우리나라와 미국은 삼각법이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일각법과 삼각법은 서로 이렇게 좌우 상하 대칭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 삼각법은 보여지는 대로 우측, 좌측, 평면, 저명도의 정투상을 갖는다는 거.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추측투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추측투상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그 각이 다른 거예요. 자, 등각투상이라는 건 뭐냐면 등이 뭐예요? 같다라는 거죠. 각은 뭐예요? 각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평면상에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서 도면은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여기의 각과 여기의 각이 서로 같은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등각투상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몇 도? 30도. 동일하게 30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의 각이 120도, 120도, 120도. 이러한 실제 각과 서로 같게끔 만든 애들을 뭐라고 합니까?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럼 부등각은 뭐겠습니까? 부등각은 이런 식으로 이 각과 이 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뭐 18도, 30도, 또는 15도, 60도, 또는
뭐 5도, 45도 이런 식으로 각을 서로 다르게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부등각.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각이 같게 나와 있는 그 정투상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추추투상의 어디? 등각투상도.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르면 부등각투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이등각 투상도라고 있는데요. 이등각 투상도라는 것은 화면을 중심으로 좌우의 각은 같은데 상하각이 좌우각과 다를 때, 상하각이 뭐 좌우각과 다를 때, 이거 뭐라고 한다? 이등각 투상도. 그러니까 등각 투상, 이게 부등각은 뭐예요? 부등각이라는 것은 이 아래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등각이라는 건 뭐예요? 다르긴 다른데 얘네들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같고 그다음에 상하각이 다르다는 거죠. 상하, 위아래 각. 예, 요 위쪽에 있는 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투상. 사투상이라는 것은 평면상에 평면적인 도면을 그리는데 요렇게 또 그러니까 요거는 평면이에요. 요쪽은 그러니까 투상면의 사선을 지나는 평행투상으로 물체 앞면의 모서리는 수평선에 평행하고 옆면 모서리는 자 수평 평면에 이게 평행하고 옆면 모서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30도, 45도, 60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방식을 사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등고선이죠. 우리 그 산을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시해가지고 높이를 평면상에 표시해주는 이 방식을 표고투상. 이 표고투상 시험 문제 엄청 많이 출제되고 있어 요즘에. 표고투상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체도법은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교재 단면도라는 게 나왔죠. 단면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어떤 뭐 물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잘라가지고 그 안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그려낸 그런 단면을 잘라서 표현해주는 도면을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면도는 다 자른 거고요. 반단면도는 한쪽만 자른 것이고요. 부분은 그러니까 완전 잘랐는데 완전의 반을 자른 게 반단면도고 어떤 부분을 불규칙하게 자른 거를 부분단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전단면도는 뭐 이렇게 핸들이라든가 바퀴, 리브, 암 이런 것들의 단면을 표시해 주는 것을 회전단면도라고 하고요. 계단단면도라고 교재에 있는데 그거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투시도법입니다. 투시도법. 자, 투시도법이라는 것은 원근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근감. 그래서 원근감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간감을 줄 수 있거든요. 공간의 느낌. 그래서 원근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뭐 직선 원근법, 그 다음에 뭐 색채 원근법, 대기 원근법, 과장 원근법, 사선 원근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시험에 문제 많이 출제는 되지 않지만 그냥 참고로 원근법이라는 종류가 이렇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투시도법의 기본은 원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면서 어떤 그 사이의 공간감 같은 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입체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발전된 그러니까 입체긴 입체 아셨습니까? 그 입체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한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투시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시도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요 투시도법의 용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와 1점 투시 종류가 2점 투시, 3점 투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투시도법들의 특징을 물어보는 정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투시도법 용어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화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있고 이제 그 바라보는 사람이 서 있는 이 형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EP라고 돼 있죠. 아이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물체를 보는 사람의 어떤 위치, 눈의 위치를 우리는
EP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P라고 해놓고서는 관찰자가 서 있는 위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 이게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영어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P 그러면 아 eye point 그래서 아 눈의 위치구나. SP 그러면 standing point 아 서 있는 위치구나. 그다음 picture plan 그럼 화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 PP 그러면 뭐예요? 화면 여기 서져 있는 요 화면을 PP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수직으로 세운 그림을 그리는 화면을 PP라고 하고요. 또 기선, 화면과 지면이 만나는 선을 또 화면과 이 화면 있죠? 화면과 여기 그 지면, 땅이 만나는 이 선을 우리 또 뭐라고 한다? 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ground line, 그래서 GL. 그 다음에 뭐 HL, VL, FL, VP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특히 뭐 그림에 나와 있는 기선, PP, EP, SP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도면이 제도라는 거 어떻다?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예. 그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시도를 좀 그리는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1점 투시라는 것은 뭐냐? 소점. 우리 소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1점 투시도는 여기다 점을 하나 찍고 걔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미술 그릴 때 원근법을 이용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나무 그리고 그죠? 여기다 땅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원근법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소점을 하나 놓고 그리는 것을 1점 투시도 이렇게 얘기하고 평행 투시라고 합니다. 2점 투시라는 것은 소점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소점이 두 개인 거. 그 다음에 3점 투시라는 것은 소점이 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세 개의 소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점 투시는 평행 투시라고 하고요. 2점 투시는 유각 투시, 특히 뭐 2점 투시라고 나오지 않고 유각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점 투시는 조감 투시. 우리 건축물 같은 거 조감도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조감도 아파트 이렇게 완성된 모습 같은 걸 표해주는 조감도들이 보통 3점 투시로 표시되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요 투시도법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는 게 정투상도, 그 다음에 일각법. 우리 정투상도에서도 뭐 일각법과 삼각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아주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각투상도, 부등각. 이 두 가지의 각도를 보여주고 각각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우리 평면도법에서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고요. 또 투시도법에서는 주로 투시도 용어 물어보는 시험 문제, 1점 투시도에서의 소점 하나, 2점 투시도는 소점 2개, 3점 투시도는 소점 3개에 의해서 이러한 원근법을 표현해주는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단면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죠. 단면을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내부의 것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려낸 도면으로서 전체를 다 자르면 뭐 온단면도, 반만 자르면 반단면도, 부분단면도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뭐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색채 및 도법 두 번째 과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하신 다음에 파트가 끝나면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라고 있죠. 그죠? 그걸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암기한 걸 제대로 이해하고 얼마나 외웠는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산업 디자인 일반 그죠? 총 20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색채 및 도법에서 20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30개 정도만 맞아주면 뒷부분은 그냥 대충 특히 산업기사처럼 꽈락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냥
36개만 넘으면 합격하는 아주 쉬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만 듣고 기출 문제만 풀어봐도 얼마든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재료라고 해서 우리 총 8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근데 디자인 재료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 거기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8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은 없는데 내용은 되게 부담이 많아요. 외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를 듣고 따라오신 분도 계시는데 선생님도 그래요. 요 제도 강의할 때가 이제 이 날씨 영향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요즘에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컨디션 안 좋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 아마 이제 중간을 넘어서서 이제 종반 끝을 다가가고 있을 때 이때쯤은 정말 하기 싫어요. 대충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실하셔야 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컨디션이 좋고 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싶고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고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견디고 있는 게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번, 딱 5번만 강의를 들으면 끝나니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특히 제도 부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